카페. 안녕하세요. 대화는 처음 나누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건 처음 같아요. 동호회인데 설마 짝지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런 건 대학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제 이름은 최민혁입니다. 나혜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308 수색연합 다 보고 오셨죠? 물론이죠. 엔딩 크레딧 이후에 쿠키 영상까지 전부 봤는걸요?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봐서 즐거웠어요. 전 집에서 봤는데, 혜정 씨는요? 저도 집에서 봤어요.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에 불 끄고 보니까 꽤 그럴싸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포 영화다 보니 분위기도 중요하죠. 저한텐 그렇게까지 무서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포보다는 오컬트 소재?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워낙 공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 어지간한 건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작품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박혜숙 감독 초반 작품 보는 것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 초반 작품은 대사나 영상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서 그거 찾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오, 혜정 씨도 박혜숙 감독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이 감독 굉장히 좋아해요. 호러 영화란 게 징그럽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일상에 내 근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더 기괴하고 두렵게 느껴지죠. 특히 이번 영화는 한국 오컬트 특유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해야 될까요? 공포 영화로 치자면 일본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오컬트 영화는 역시 한국 쪽이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박태숙 감독이 가장 멋진 작품을 만들죠? 맞아요. 전 이번에 한국 악기도 기괴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일상 장면에 어울리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민혁 씨는 음악 쪽에 관심이 많나 봐요? 정확히는 음향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다른 과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아직 제 안에 열정이 남아 있나 봐요. 요즘은 사이버대도 많던데 그렇게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직장인들은 사이버대 졸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졸업이 아니고 공부가 목표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오래 걸려도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즐겁잖아요. 요정 씨는 굉장히 다정하네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고 또 배울 기회가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 면이 다정하다는 얘기였어요. 2년 후. 야, 이번 연엔 너무 바빠서 휴가도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여행을 왔어? 응? 연차 쓰게 만들어서 미안해. 네가 휴가일 때 도저히 일을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어차피 회사가 달라서 둘 중 한 명은 연차 써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마. 그래도 연차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연차만큼 소중한 게 오빠거든요. 그럼 고맙다고 얘기할까? 그건 좀 괜찮네. 겨울 되기 전에 연차 써서 한 번 더 여행 가자. 1년에 2번은 이렇게 나와야 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일이 워낙 바쁘니까 주말에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나만큼 바쁜 사람이 있을 줄이야. 왜?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지만 난 남자니까 그나마 체력적으로 버틴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면에서 넌 참 대단해. 육체적으로 못 버티면 정신력으로 쓰는 거지 뭐. 그러다가 또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걱정돼서 그래. 그건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에서 몇 분 정신없었을 뿐인데 뭐 있는지 기억 안 나고 지하철 박 의자에 앉아 있었다며. 그게 기절한 거지. 암튼 이제 그 정도로 무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믿는다.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건 아니긴 하지만. 우와, 노을 너무 이쁘다. 오빠도 봐봐. 음, 너무 이쁘네. 근데 아까부터 오빠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랬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저, 혜종아, 어,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비싼 걸 준비하진 못했지만, 이거 받아줬음에. 이건 반지 아니야? 응. 그리고 나랑 결혼해줬으면 해. 앞으로 네가 항상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할게. 어,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 맞아. 아이,
예전에 얘기했잖아. 난 오빠와 결혼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응, 기억나. 하지만 너 나한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오히려 과분한 사람이지. 난 평생 살면서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만난 적 없거든? 나는 잘 모르겠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일단 반지는 받아주면 안 될까? 네가 정말 나와 결혼하기 싫어도 이 반지는 꼭 선물로 주고 싶어. 알았어. 일단 반지는 받을게. 고민하는 건 좋지만 너무 늦게 대답 주지 마. 나 기다리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아, 제발 오빠 살벌한 농담 좀 하지 마. 왜 이래? 공포영화 동화에서 만난 사이면서? 알았어, 알았어. 일단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으니까. 응, 기다리고 있을게. 3일 후.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나이에 2년 사귀었으면 결혼 준비할 시기잖아. 아이, 그 말이 맞긴 하지. 근데 난 혜정이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난 얘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도대체 날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뭐가 고민이라서 그래? 남자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솔직히 남자친구는 티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사는 게 느껴져. 직장 직위도 꽤 높은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난 너무 평범하단 말이야. 네가 뭐가 평범해? 그 나이에 그 정도 월급 받는 게 평범한 건 아니야? 그래도 좀 그렇지. 실질적으로 난 부모도 없잖아.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 지 옛날이고 엄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주석 비는 게 걱정이야? 그것도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보단 내 남자친구가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느껴져. 난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걸 너무 잘 느끼고. 그래도 남자친구는 네 사정 다 알지 않아? 어, 다 알고 있고 자기 부모님한테 넌지시 말했는데 전혀 신경 안 쓰는 눈치더래.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다 네 능력이야. 너는 긍정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 그래도 여전히 고민되긴 한다. 혹시나 나중에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날이 온다면 정말 죽고 싶을 거야.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네. 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니, 아니라도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내가 아는 나혜정은 이거보다 훨씬 당당하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긍정적이기가 어렵네. 단순하게 생각하자. 너 지금 남자친구 좋아하지? 그렇지. 시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아마 그럴 것 같아. 남자친구가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하는 거야? 집안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럼 문제 없네. 결혼하는 쪽으로 해. 솔직히 준비하다 문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운이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남자친구 거부하지 마. 맞아. 내가 남자친구면 좀 서운할 것 같다. 서로 좋아하는데 확신하고 프로포즈한 걸 텐데. 이렇게 너희랑 얘기해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긴 한 것 같다. 무섭긴 한데 물러나긴 싫어졌어. 그래, 그래야 너답지. 우리가 응원해 줄 테니까 일단 남자친구한테 얼른 답이나 해줘. 남자친구 기다리다가 애타서 죽겠다. 알았어. 이렇게 얘기 나눠줘서 고마워. 뭘 이런 거 같고. 나중에 청첩장 나눠주면서 밥이나 맛있는 거 사. 꼭 그럴게. 2개월 후. 아, 우리가 좀 늦었니? 아니요,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반갑다. 난 민혁이 아버지란다. 이쪽은 내 아내고. 나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뭘 벌써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 회사 아니야. 나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렴. 오늘은 그냥 우리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모인 자리니까.
그래요.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음식은 지금 시켜야 되니? 아니, 우리가 먼저 적당히 시켰어. 엄마 아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더 시키고. 예, 잘했네. 둘이 꽤 오래 만난 것 같은데, 맞니? 네, 지금 2년 반 정도 됐어요. 나는 민영이가 평생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지 뭐니. 자기 아빠 닮아서 일만 하고 연애는 할 생각을 안 하니 말이야. 아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 너, 혜정이가 전 여자친구인 거 얘기 안 했지? 진짜요? 그래요. 여태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고 일만 했답니다. 처음으로 여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하하, 너무 그러지 마. 민혁이 얼굴 빨개졌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아이, 너무 부끄럽잖아. 내가 나이가 지금 30살이 다 돼가는데. 여자들은 오히려 기뻐할걸. 내 말 맞지 않아요? 맞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태까지 가끔 지나치게 쑥스러워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네요. 뭐야, 오늘 나 괴롭히는 날이야. 오늘 아주 민혁이 얼굴 불타는 날이네. 이런 아들이어도 잘 부탁해요. 네, 물론이죠. 그나저나 본주석이 걱정이란 얘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른들 눈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비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쪽 친척들로 재울 생각은 없고? 아빠는 없이 컸고 절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 여보? 그건 혜정이가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척들로 자리야 채울 순 있지만 진짜로 거기 앉아야 할 분은 따로 있잖아. 그래서 난 혜정이 말대로 하는 게 낫다 생각해. 그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해놓은 대로 해야지. 너희 둘 결혼식인데. 허락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아빠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랬어. 내가 말이다. 너희에게 집을 해주고 싶구나. 네? 아니에요. 저희 둘이 살 집인데 저희가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마음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단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한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갖고. 아빠가 이 거짓말은 절대로 꺾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 그래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내 욕심이니 이것만 허락해줬으면 한단다. 애정아 부탁할게. 그,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얼굴이 많이 굳었네.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야. 이거 좀 마시고 기운 차려. 어우, 고마워. 노하진 않았지만 상견례까지 한 번에 해결됐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좀 놀랐는데 넌 더 놀랐겠지? 그것도 있긴 한데. 왜 그래?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아버님이 집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나도 아빠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 처음 봤어. 우리 둘 돈으로 집 구할 수 있다니까 그 돈은 신혼살림 쓰는데 보태라 그러더라고. 정말 받아도 될까?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집에선 아니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결혼하고 같이 살 수 있잖아. 대단한 거지. 하지만 그것도 오빠가 나보다 돈 더 쓰잖아. 그거야 내가 사회생활 더 오래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도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한테 부모님이 있었음 적어도 집 구한다 했을 때 같이 구하자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도 너한테 그런 생각 안 했어.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너한테 가족 얘기 꺼낸 건 혼주성 얘기뿐이잖아. 그 배려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더 죄송한 맘인 거야. 죄송해하지 마. 왜 네가 그런 감정을 가져? 너무 내가 받기만 하고 오빠보단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너한테 정신적으로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돈 계산해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 당연하지. 돈보다 더 대단한 거니까. 난 그런 말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말이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 가지자. 집은 그냥 아빠 선물이고 결혼 자금에 내가 돈 좀 더 쓰는 건 내가 너보다 회사 몇 년 더 다녀서 내는 것뿐이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지? 아, 진짜. 평소엔 오빠가 나 못 이기겠다고 투덜대더니 오늘은 내가 오빠를 도저히 못 이기겠네?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결혼 준비 열심히 하고 평소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너는 인생의 선물과 같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 어, 노력해볼게. 정말로. 2개월 후, 오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로비에도 사람이 엄청 많네. 그래도 퇴근하는 사람들 많은 거 보니 오빠도 금방 나오겠지? 혜정아, 누, 누구세요? 못 알아보겠니? 저는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냥 사람 기다리는 것 뿐인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나다. 네 아빠야. 아, 아빠? 그래,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 근데 진짜 너랑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우리가 만났다고 딱히 반가워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그건 아빠가 바람 피우고 집 나가기 전 얘기겠지. 그래도 네 몸에 흐르는 피 중 반절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 피, 가능하다면 몸에서 다 뽑아버리고 싶네. 아빠가 그렇게 나간 이후로 엄마랑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바람 피우는 상대랑 살겠다고 집 나간 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야? 그땐 나도 젊었고, 뭘 좀 모르는 나이였어.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사람 만나고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랑 백년해로 하겠다고 나가고서는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튼 난 더 이상 나눌 대화 없어. 그래서 누구 기다리고 있다며?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오늘 야근이라고 그랬어. 저기 오빠 온다. 나 그럼 갈 테니까 앞으로 또 만나도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우야, 네가 만난다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혹시 결혼하기로 한 거야? 근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잠깐 이리 와봐. 나 오빠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사람이 저 사람인 거잖아. 그니까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냐고. 어,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뭘 모르는데? 재민이야, 저 사람 이 회사 회장 아들이야. 그건 알고 만나는 거야. 어? 어? 하긴 아빠도 없는 너랑 결혼하는데 회장이랑 아들인 거 밝히긴 거북했겠지. 도대체 무슨 수로 꼬신 거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냥 오빠 때 되면 얘기했을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아빠도 없는 네가 저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부엌대기 취급밖에 더 받겠어. 근데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 벌써 그쪽 부모랑 만났나 봐. 근데 아무것도 몰라.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지? 야, 저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빠 호강 좀 시켜줘라, 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많은 거 안 바랄게. 딱 1억만 나한테 주면 물러날게. 내가 아빠한테 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쪽 부모한테 접근하거나 결혼식에 참여하면 일이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 미쳤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 효도 좀 받고 싶단 얘기지? 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효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 가족 버리고 가놓고선 그런 말이 나와? 어찌됐든 넌 내 딸이야. 그건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란 거 알잖아. 집 나간 지 20년 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아무튼 다음 주까지 돈만 주면 입 다물고 넘어가 줄게. 만약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알면 내가 네 결혼 아주 분탕 쳐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거 이제 나 갈 거야. 잊지 마. 다음 주까지야. 잠시 후.
밖에서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었어. 무슨 일 있어서 늦은 거야? 그, 오빠, 있잖아. 잠깐,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정말? 오빠, 나 진짜 어떡하면 좋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오빠한테 얘기하기도 싫어. 일단 진정하고, 너무 울지 말고, 오빠 아빠가 그 회사 회장이라며. 어, 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누구한테 들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어.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서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던 거야. 네가 거부감 들지 않을 때쯤 얘기하고 싶었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빠는 아직 퇴근도 안 했으니까 아빠는 아니고. 아빠 맞아. 응? 오빠 아빠 말고 내 아빠. 내가 기억하기론 그 아빠란 사람 네가 10살 되기도 전에 집 나갔다며? 어, 근데 만났어. 오빠 회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더라. 미친, 이것도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네 아빠라는 사람이 너한테 아는 척하면서 얘기한 거야? 음, 나는 못 알아보는데 아빤 바로 날 알아보더라. 갑자기 가족 만나서 놀러서 올 순 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그 사람 싫어했고 지금은 더 싫어졌어. 아빠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너한테 수치심을 준 거야? 맞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래? 나보고 그런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면 난 부엌대기 취급받을 거라고 얘기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내가 수치심 느낀 건 그게 아니야. 나보고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까 1억만 달라고 하더라. 그게 내가 해야 할 효도라고. 진짜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라고 있네, 이씨. 도대체 오빠랑 오빠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애초에 결혼하려던 내가 잘못인 것 같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 정말 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집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 많다고 잘난 거 아니야.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어야 잘난 사람이지. 내가 보기엔 나보다 네가 더 잘난 사람이야. 그래도 나 협박당하고 있잖아. 나 때문에 오빠랑 오빠 부모님이 협박당하는 그런 일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일 없게 만들 거야. 돈 안 주면 다 엎어버릴 거래. 아무리 오빠 가족이 신경을 안 써도 그 사람이 결혼식장 와서 분당 치면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구나. 혼자 그런 일 겪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때문에 시작된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오빠는 사랑하지만 이 반지는 돌려줄게. 아니야, 그러지 마. 우리 헤어질 이유 절대 없어. 난 저런 인간한테 협박받고 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나는 그런 문제가 맞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안심하고 나한테 기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일주일 후. 꽤 늦은 시간에 왔네. 회사 사람들 다 퇴근할 시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뭘 그렇게 남 눈을 신경 쓰고 그래? 이 회사 도련님이랑 결혼하면 그런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난 오빠가 회장 아들인 거 신경 안 써. 오빠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 알고 보니까 엄마도 얼마 전에 죽었더라. 우리 엄마에 대해서 당신이 말할 권리가 있어?
결혼식 할 때 그래도 아빠라도 있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 회장 아들이다 보니 별별 손님들 다 올 텐데 혼자석 비우고 혼자 입장하려고? 난 나 키우지도 않은 사람 혼주석에 앉힐 생각 없어. 네 시아버지한텐 전혀 아닐걸. 자기 손님들 와서 보는데 신부 부모님 하나 없이 올리는 결혼식이 좋게 보일 것 같아? 우린 이미 그 얘기 끝냈어. 혼주석엔 아무도 안 앉히고 비워둘 거야. 그것도 네가 고집 부린 거 아니야? 저쪽 집안 입장에선 난감할걸. 내 결혼식 내가 할 거니까 제발 좀 신경 꺼. 10살 이후로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이 이제 와 무슨 짓이야? 아, 그래 뭐. 나도 결혼식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신경 끄라고. 그럼 돈은 준비했겠지? 돈만 주면 입 닫고 얌전히 있어 준다니까. 난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돈 줄 생각 없어.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어디 기부라고 말겠다. 이 아빠가 이렇게 회사에서 경비원이나 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러면 아빠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하든가. 헛소리 작작해. 나 가만히 당하고 있을 생각 없어. 네가 돈 안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라고. 진짜 꼭 저열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 저열은 무슨, 그냥 효도 좀 받겠다는 거지. 그 효도라는 단어 진짜 토 나온다. 나한테 해준 건 없으면서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가면 아빠한테도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린 남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서운하게 말하지 말고. 진짜 난 아빠한테 돈 줄 생각 없어. 앞으로 볼 생각도 없고. 너 이사도 안 했더라. 아주 협박을 가지가지로 하네. 그러니까 좋게 끝나지 않은 거지. 잠시 후. 다른 사람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더니 딱 맞춰서 왔네. 건물에 다른 사람 있진 않지? 응, 우리 외에는 없어. 그래서 아직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맞아, 그러고 있어. 이 아저씨가 네가 말하는 사람이야? 야, 하나도 안 닮았네. 내가 못 알아볼 만했어. 난 거의 엄마 닮아서 그래. 사람 앞에 두고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일은 제대로 안 하시나요? 지금 건물 순찰 돌 시간인 것 같은데.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것 같아? 무서워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얘가 얘기 안 했나 본데 내가 얘 아빠야. 그래서요? 근데 나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어. 예의 좀 갖추지 그래. 실례했네요. 저는 예의 없는 사람한텐 똑같이 대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뭐라고? 실례라면 그쪽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되도록 얼굴 한번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딸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야? 그걸 또 다 얘기했나 봐. 뭐 그렇다면 얘기가 더 쉽겠네. 당신 같은 사람들한텐 푼돈일지 몰라도 나한텐 꽤 큰돈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됐어. 너한테 돈 받기 바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 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잖아. 너랑 얘기할 건 없으니까 빠져. 아빠라고 고집 피울 땐 언제고. 이젠 나보고 필요 없으니까 빠지라고? 그래. 돈 얘긴 이쪽이랑 하는 게 맞잖아. 진짜 더러워서 상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돈 줄 때까진 난 결혼 허락 안 해줘. 우리가 왜 아빠한테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 네가 태어나서 잘하고 성인이 돼서 이 남자 만날 수 있던 건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야. 난 아빠 없이 컸는데 무슨 소리야. 네 몸에 흐르는 피 반은 나래니까. 그 피 다 뽑을 수 있으면 뽑아버리고 싶다니까? 됐어. 너랑은 말 안 통할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돈은 언제 준비할 거지? 나 인내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우린 그쪽한테 줄 돈 없습니다. 하여튼 부자들이 도와야되니까 그래도 내 딸 데려가는데 지참금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는 건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안 주시겠다? 나 할 수 있는 거 많아. 이 회사에 소문내는 건 기본이고 결혼식 날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겁니까? 에?
협박이라고 들리면 좀 섭하네. 내 딸 공짜로 데려갈 생각 아니야. 고하니까. 혜정 씨가 왜 고합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열심히 키운 딸입니다. 부모 둘 다 없는 건 흠이 될 텐데.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부모 행세하는 게 더 어이가 없군요. 아, 그래서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아, 안 되겠네. 뭐야, 어디다 전화라는 거야? 아직 내가 말하는 중이잖아. 어? 네. 네, 안 됐어요. 내려오세요. 뭐, 사람이라도 써서 내쫓으려고? 그래, 봐. 내가 이 회사 앞에서 아주 그냥 농성을 할 테니까. 잠시 후. 뭐, 뭐야? 참, 어지간해선 아들 선에서 끝내길 바랬는데. 죄송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 탓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지 말렴. 말 안 통하는 저 사람이 문제지. 지금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부른 거야. 뭐 그럼 상황이 바뀌어? 몰상식하단 얘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재혼하고서도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간 거겠지. 뭐? 그걸 어떻게 아는데? 심지어 재혼한 여자가 도망간 이유가 빚 때문이었기도 하고.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본인이 딸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건 협박이 아니고, 이건 자기 얘기니까 협박으로 들리나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내가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다고도 얘기했잖아. 그게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돈 받으려고 협박하고 있었단 건 알고 있었겠지. 그게 지금 나에 대해서 뒷조사하는 거랑 같아. 뭐 뒷조사할 것까지야. 그냥 적당히 알아보니까 금방 나오더군요. 그리고 급이 갚겠다고 도박해서 지금은 고시원 전전하며 살고 있고 말이죠. 그 고시원 위치가 그만! 도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댁만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협박한다고 내가 의견을 바꿀 것 같아. 내 딸 데려가려면 아빠인 나한테 당연히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 변변치 않은 사정에 경비일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라고? 지금 내가 경비원이라고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나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예의 있게 말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그 얘기는 내가 이미 했어. 그래? 아무튼 당신처럼 몰상식한 사람이랑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을 어디 기부하는 게 낫지. 그 얘긴 제가 했어요. 자기 못 사니까 자기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하래요? 골치 아프구만. 그러니까 깔끔하게 돈 주고받고 끝내자니까. 아이가 부모를 택할 수 없다는 게 지금처럼 짜증났던 정도가 없어. 공감한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죄송할 일은 하나도 없어. 아들 말대로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 남자의 잘못이지 며느리의 잘못은 아니야. 아이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좋다고 난리네. 그러게 돈만 줘. 난 그 가족놀이에서 빠질 테니까. 이게 지금 놀이로 보입니까? 평범한 가정은 다 이러는데 본인은 그래 본 적이 없나 보군요. 뭐라고? 아주 여기 회장이라고 막말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막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도 변변치 못하게 살고 있는 주제에 욕심만 그득해선 20년 만에 만난 딸한테 돈이나 달라 그러고 천박한 것도 정도가 있지. 뭐? 천박해? 내가 뭐 어려운 거 말했어? 당신들한테 푼돈인 1억 달래니까 말도 더럽게만 내, 씨. 그 돈이 푼 돈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자기 딸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왜 줍니까? 뭐? 지금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내 며느리 그 무엇도 아닌 인간이 돈을 달래는데 돈을 왜 줍니까? 당신들한테 별것도 아닌 돈 갖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돈 받고 끝내자고. 그게 한 번일 거란 보장은 있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뭐 염치도 없이. 염치 없잖아. 지금도. 너 어른들 돈 얘기 끼어들지 마. 이게 무슨 어른들 돈 얘기야. 나한테 협박하다 이젠 시아버님한테 징징거리고 있는 것뿐이잖아. 징징거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네. 나 너희들 곱게 결혼하게 해줄 것 같아.
아빠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난. 넌 엄마도 없으면서 어쩌겠다고? 손주석은 날 키운 사람이 앉는 거야. 아빤 거기 앉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지금 이러면서 나한테 아빠 취급이 받고 싶은 거야? 아빠 취급이 아니고 내가 아빠잖아. 당신은 아빠가 아니고 그냥 거머리일 뿐이잖아. 어디 돈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빌 붙어서 빨아먹을 생각이 나면서. 너 아빠한테 말 조심해. 아? 왜 자꾸 내 아빠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네 아빠지. 누가 네 아빠인데?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진심이다. 저런 꼴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빠인 게 좋겠어. 아유, 진짜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래봤자 내 딸 데려가서 부엌 일이나 시키겠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죠. 그리고 내일부턴 이 건물로 출근하지도 말고. 뭐? 뭐라고? 지금 날 자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될 걸로 생각한 지 더 웃기군. 이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든. 경호원들이 폼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에도 있고 물론 결혼식장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당신은 결혼식장 입구도 못 들어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나.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어? 딸 결혼하는 것조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머리 새끼지 뭘. 너 진짜 나한테 이거 안 놔. 저자는 밖으로 쫓아내고 오늘은 내가 집에 갈 때까지 경호 좀 부탁드라네. 왼쪽 끝에 자네는 며느리 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고. 니들이 나한테 이러고도 잘 지낼 것 같아. 어?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당분간은 민혁이랑 꼭 붙어 다니고 경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일상일 테니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렴. 네, 알겠습니다. 2년 후. 아버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었니? 네, 물론이죠. 아빠 안녕. 하루 만에 보네.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넌 회사에서 실컷 볼 수 있잖아. 너무하네, 진짜.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몸도 무거울 텐데 내가 오는 게 맞지. 이젠 누가 봐도 임산부예요. 지하철에서도 다들 자리 비켜주더라고요. 그러게, 기사 한 명 더 뽑아서 차 타고 다니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이게 더 익숙해서요. 그래도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정말 힘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출근 못하겠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꼭 말해줘야 된다. 물론이죠. 오늘 점심도 내가 준비했어. 이제 입덧 끝나서 요리할 수 있는데 꼭 자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라기는 뱃속에 아이 키우는 걸로도 힘들잖니.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투덜거리지 말고 그냥 먹어줘. 어? 우리 부분 둘 다 요리 잘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못하는지 신기하다니까. 아빠도 엄마한테 배웠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난 너보단 빨리 배웠어. 그래도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국 정도는 금방 끓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유식도 만들면 금방 실력이 늘어날 거야. 아빠가 나 회사에서 얼마나 부려먹는 줄 알아.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나보고 그냥 식사 준비도 아니고 이유식 준비도 하라고? 그땐 일 좀 빼줄게. 가정이 우선이어야지.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하기 없기야. 이번에도 아내 임신하면 일 줄여준다더니 아내 출근하면 나도 바쁜 게 맞다고 똑같이 일 시켰잖아.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는걸요? 그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 하거나 말 안 들으면 우리 부부한테 얘기해. 알았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는 가족이잖니. 저, 아버님, 이런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섭섭하게. 우리 부부는 너를 딸로 생각하고 있어. 외동아들 키우다간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기 없어서 미안하네. 그런 건 너한테 기대도 안 했다. 너 그냥 며느라기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아들 요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볼까? 며느리기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쉬고 싶으면 바로 방 들어가서 쉬렴. 감사합니다. 제발 그냥 먹으면 안 돼? 며느리가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니까 그러지? 알았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먹고 가. 내가 살다가 이 정도까지 요리할 줄은 몰랐네. 그래, 잘 먹으마. 잘 먹겠습니다. 여보는 무리하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요. 아버님도 당신도 너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저는 지금 3살인 딸과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을 키우는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공포영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공통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끌린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프로포즈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집안 차이 때문에 제가 망설였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우연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빠는 20여 년 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니 돌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은 회사의 회장님이고 남편은 후계자였습니다. 아빠는 돈을 달라며 협박했고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이 나서서 아빠를 쫓아내곤 저한테 접근도 하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전쟁 같지만 시댁과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